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오늘은 평소 저희가 전해드리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관련 소식과 반응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현재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소식에 대한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 바로 동덕여대 시위입니다. 해당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드리자면 최근 수많은 대학교에서 입학 필수 인원을 모으지 못해 폐교되거나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여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덕여대에서는 폐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남녀 통합을 진행하려 합니다. 동덕여대의 경우에도 사립대학이다 보니 돈이 안 된다면 남은 방법은 폐교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을 막기 위해 현재 동덕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대학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위가 격해지면서 현장 상황이 온라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다 보니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온라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평소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온라인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즉각적으로 중국 온라인에 퍼졌고 관련 검색어가 웨이보에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온라인에서도 한국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반응이 특히나 격렬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여줄까요?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항해 양식도 있습니다. 여자대학의 존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이화여대 시위도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대생들의 결속력은 여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가 다니는 중국 여학교는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은 여학교예요. 하지만 현재는 계속 남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학생회장도 2003년생 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아이를 억압합니다. 용감한 소녀들은 여성 리더의 존재 필요성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학교에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남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이슈에 대해 입을 연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앞선 일반적인 반응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韩女集体给学校送花圈，游行示威，反对女校变成男女共校。崇德女大的学生怎么可以有种成这个样子？给你们看一下他们学校现在是啥样，学校摆满了花圈，到处都是油漆涂鸦，写着坚守女性教育，门口摆满了各个系的校服，教室一片狼藉。他们这样做只是因为反对学校提出可能因为招不到学生，考虑变成男女共校的提案啊，然后学校就有警察来了嘛。警察来学校进行调解的时候，他们居然说啊，你们以后也要生孩子的，你们现在的这个行为怎么，真的是让人听着非常的生气。你在这个时候为什么要提生小孩？然后其中有一个女生就直接讲，他们边哭边说我们一定会赢的，但又真的不得不佩服他们这个女性的凝聚力。开始的时候我不知道韩国女校它存在的意义到底是什么。开始是4B，还是什么不结婚、不生孩子、不谈恋爱、不孝顺父母，现在发展成7B、8B，就是不跟男性有任何交往，跟家里所有男性亲戚断亲，不去有男性的商家消费。现在已经这个 Me Too 弄完以后，不就现在已经搞到7B、8B，最近延伸出来的就更疯狂。在亲戚方面不跟男人有任何瓜葛。大街上街看见个买烤红薯大爷卖烤红薯，这个是男的，你这烤红薯你就不能买了，一律抵制。只要这个店里面有一个男的，就不在他们家消费了。就彩虹啊，极端女权，它是属于一个系，什么4B 的能不能传过来？不生子，不谈恋爱这些的。还有一条就是不跟男性商家接触。你不是要逼死他们吗？你不要逼死他们吗？你就说电商啊，你什么淘宝什么拼多多什么这个，包括你社交媒体，你也没老板也是男的吗？你就退了吧，红书老板也是男的吧？没法弄。微信也是，他都没法唠。送快递的、送外卖的，你让他别抹粉底，他都做不到。所以国内到目前为止，网上还没有见到这种风评。但是外网现在闹简称着，真有人有什么信仰。我说不好听点，你韩国也好，美国也好，还真有一批傻逼真拿这个事儿当信仰。 한국의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단 여성 인권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 중국 여성들은 아주 먼 과거부터 가장의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백수처럼 시간을 보내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안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 중국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꼭 돈을 버는 것이 남편만의 의무가 아니었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적 책임이 남성들에게 강제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여성들의 발언권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여성 인권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여성 인권에 대해 모든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이라는 말은 표면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산당 노년층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말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공산당 간부가 될 공산당청연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인권이 오르기 위해서는 의무부터 해야 한다며 특정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식 자본주의를 좀먹는 집단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인민들의 기본적 책임인데 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에서 특정 사상을 외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지만 이들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즉각적으로 공안에 의해 체포가 되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에 의해 정지가 됩니다. 심할 경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도 차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중국 정부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덕여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한국 내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시청자분들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哎，女朋友没有女朋友？没有朋友，你不用回来了，拿东西给我，你再去把它带回来。哎呦我的妈！你也跟着他女朋友了？他不来。我说你这男东西来干什么？我要的是女媳妇儿，不是女朋友不要想回来过年，滚！ 이 여성은 남자친구 없이 혼자 왔다가 집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2024년도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호텔, 음식점 이벤트 업체들이 바쁜 시기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소개팅 업체가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연말에 부지런히 소개팅을 해서 결혼할 인연을 찾아야 설날에 부모님께 소개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설날에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가장 앞에 보여드렸던 콩트처럼 실제로 미혼 남녀가 결혼할 상대방 없이 설날에 고향으로 내려가며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결혼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설날에 고향을 찾아서 결혼 상대를 보여주기 위한 청년들은 단체 소개팅이나 공원 소개팅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보팀이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최소 1대9에 달하는 소개팅 성비로 인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소개팅 업체 관계자들도 이를 계속해서 알리며 눈치 없이 남자 조건을 심하게 따지는 여자들은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给大家读一下这样的一个详情资料：未婚女，1986年出生，38岁啊，身高1.63米，体重53公斤，很标准。上面还写的她是本科学历，高级培训师，专业策划师，性格直爽，美丽漂亮。那我相信她应该长得是不丑的。至于多漂亮呢，应该 没有太漂亮，选择的男士是身高1.73米以上，大专以上的学历，相貌好，身体健康，有房有车，人品好，三观正。其实这种男性呢，在婚恋市场上已经很受欢迎了。我们作为一个38岁的女性，就不要再相亲角去竞争了。 남자들이 아무리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부모님께 소개해드릴 여자친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임대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성별, 나이, 지역에 따라 원하는 상대방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설날에 부모님에게 소개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접속한 남성들은 임대 여자친구와의 첫 만남 전 사진이 포함된 개인정보 일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측에 20위안, 한화 약 3,800원을 우선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1일 기준 1,000에서 2,000위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리고 부모님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건당 4에서 5천 위안씩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2천 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사이트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겨냥한 고객들의 연령층은 30세 전후의 남성이라면서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부모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과 재촉이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짜 여자친구를 대행하는 여성들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때는 단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춘절과 중추제 등 명절입니다. 지난해는 춘절 단 하루 동안 2,500위안, 한화 약 47만원까지 몸값이 치솟았고 춘절 연휴 기간 동안 무려 4만 위안, 한화 약 76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날에 가꾼 건 비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설날에는 평소 원하는 남성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 즉 남은 여자들도 바쁩니다. 어찌됐든 이들도 결혼을 해야 하니 연말을 중심으로 온라인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여성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我今年32岁，大龄优质剩女。为什么优质呢？我先来说一下我的条件。我目前存款400万，名下有5套房子，2辆车，每个月的收入在3万以上。要身高有身高，要学历有学历，肤白貌美大长腿，哪里不优质了呀？就很优质的呀。那我以后结婚的要求其实不是很高的，存款1000万，名下有5套房子，最好给我买个别墅，然后再给我买个直升飞机，因为我一直有个心愿，就是说我想环游世界。 그러나 이러한 남은 여자들의 영상은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매년 나이는 먹는데 눈은 낮추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이를 조롱하는 영상들까지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我就3点要求，第一点呢，彩礼要给我28万；第二点，在市里面得有一套全款的房子；第三点嘛，我需要代步车，40多万吧。爸啊，你看他这个条件，你能不能帮我凑一凑啊？儿子呀，你看这个女孩啊太物质了，我感觉不适合你，咱们还是给你找一个又贤淑又不物质的，是吧？好好过日子的。既然相不成，那我也就走了吧。哎，美丽，那个他不合适，其实还有一个也不错，要不我再给你介绍介绍。怎么，你还有一个儿子呀？我儿子满足不了你那个条件，可是我能满足你呀！你要什么样的条件，我都能满足你。你看我怎么样啊？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저는 30살이 넘었는데 매일 혼나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혼났습니다. 직장에서의 첫 해를 기억합니다. 설날에 집에 왔을 때 가족 중 누구도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중추절에 집에 갔지만 다들 카드놀이만 하고 저를 없는 셈 쳤습니다. 요구사항이 높지 않으니 계속해서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올해에는 파트너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파트너를 찾고 있을까요? 작은 개과 늑대개가 얼마나 귀여울지 궁금하네요. 누가 제발 저를 데리고 집에 가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 차이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0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사회에 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근면하고 검소하게 하는 풍습은 과거의 풍습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찾을 수 없다면 아프리카로 가서 길에서 한 명을 꼬셔서 데려가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사위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결혼을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남성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 시장에 나온 여성들의 조건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지니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죠. 跟大家说一个扎心的事实啊，就是那些大龄剩男呢，他真的不会焦虑。为什么呢？因为大龄剩男啊，他无非就是说经济条件受限呗。但是等到他40岁以后呢，他有车有房，经济条件 OK 的时候呢，他完全可以再找一个年轻漂亮的女生。但是女生不一样啊，女生会有生育焦虑，会有年龄焦虑，而且女生到了40岁以后，真的很难嫁出去了。 올해 중국 설명절이 지난다면 과연 어떤 재미있는 영상들이 중국 온라인에 올라올까요? 속 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중국의 현 결혼 시장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명절에 결혼할 상대를 부모님께 소개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